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질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시집을 들고 왔는데요. 짜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마녀의 마법에는 계보가 없다. 엄청나게 세고 멋있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시집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이에요. 제가 애정하는 출판사 파시클에서 펴냈는데요. 시집에 공을 너무너무 많이 들여서 안에 삐지를 커버를 이렇게 벗기고 나면 또 이런 멋있는 에밀리 디킨슨의 조상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집이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갖고 싶은 시집인데, 네. 우리 월요일마다 6시 읽기 모임 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에 미친 언니들과 함께 이번 주에 드디어 읽어낸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 9월에 프리뷰 6시 읽기 모임에서 원고 상태로 이제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작업을 하고 있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시들은 아니었지만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라는 같이 동시에 출간이 됐는데, 이거는 프리뷰를 읽었었고, 여기에서 나왔던 한 대목을 보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목으로 쓴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온 끝에 제목을 다르게, 이 시집의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뜻깊기도 하고, 일단 너무 갖고 싶은 비주얼을 갖고 있는 그런 시집인데다가 하물며 에밀리 디킨슨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미국 시인 중에 한 명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특히 이 책을 펴내고 있는 파시클이라는 출판사는 사실 에밀리 디킨슨을 너무나도 애정한 대표님께서 출판사 이름과 계속 에밀리 디킨슨 시선집을 계속 이렇게 펴내고 계신데, 여태까지 나온 책들을 보면 파시클의 진화 과정들을 막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책들이 요번 판이었고, 요 바로 전작으로 나왔던 게 소개도 했었죠.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고, 그 전에는 그림 시집이라고 해서 4편을 파시클이라는, 파시클이 더미잖아요. 한 16p, 32p 뭐 이 정도 되는 한 묶음 정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한 책인데,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글과 이게 맨 처음에 파시클에서 펴냈던 시집인데, 처음에도 워낙에 또 실험적이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림 시집에 누가 이렇게 돈을 들여 할 만큼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선물해 주기 되게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었고, 요 하나하나도 각각 판매를 해서 이렇게 봉투와 뭐라 그러죠? 책갈피? 요런 거를 같이 껴서 한 세트로 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림 시집으로 펴내셨었어요. 이게 이제 파시클의 첫 번째 에밀리 디킨슨의 그림 시집이었었는데, 어느새 지금 한 4년, 3년 된 것 같은데, 요것들을 제가 이제 묶어서 이렇게 선물용으로 네 종을 묶어서 하나의 기프트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한 권 나올 때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밀리 디킨슨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 대표님이, 이런 느낌이 이렇게 막 와닿아요. 얼마나 좋아하면 출판사를 차리고 이 시인의 시 선집으로 자신의 어떤 출판사의 정체성, 색깔들을 이렇게 만들어내 나갈 수 있을까? 그 힘은 뭘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 분이 번역도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해람, 고르고, 옮김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한 편 한 편씩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저자 소개에 들어가야 되겠죠? 에밀리 디킨슨, 미국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태어나 살며 평생 1800편 하루에 한 편씩 한다고 하면 300편, 368, 한 5, 6년 매일 한 편씩 저번에도 그 정도의 힘이 있는 편이죠. 편의 시를 남겼다. 자신의 시를 직접 출판하거나 세상에 거의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수의 친구와 가족, 지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했다. 800여 편의 시를 직접 필사하고 편집한 손제본 형태의 파시클.
책 더미북인데 이 출판사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를 하는 거예요. 이 파시클 40권에 보관했고 털어는 편지 봉투를 뜯어 그 안에 적어두기도 했다. 왜 우리 화가 이중섭 화가였나요? 누구였지? 아니면 어떡하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 담배값 안에 있는 그 은 종이에 그 좋은 종이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갖고 그런 좀 짜투리 종이에 그림을 그렸고 그게 이제 딱 훗날에 굉장히 되게 귀한 작품으로 이제 막 이야기가 됐었는데 에밀리 디킨슨도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 편지 봉투나 뭐 이런 종이들에 시를 적어주기도 했나 봐요. 주변의 일상과 자연을 시에 담아 사랑, 죽음, 상실, 영원함, 아름다움, 글쓰기와 읽기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인은 당시 청교도의 엄숙함이나 가부장적 질서, 물질주의 생활 양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리듬과 형식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유했다. 오늘 카페에 어린 손님이 있어서 조금씩 늘 그랬지만 오늘은 특히나 또 아이의 주변음이 배경음이 추가됐습니다. 거슬려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진공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노이즈는 노이즈대로 또 나름대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후배 시인들과 비평가는 물론 음악가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페미니스트 뮤즈이기도 하다. 라고 했고 옮기니 바케란을 빼놓을 수 없죠. 이런 책들을 탄생시키고 아마도 한 몇 년 후에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된다면 에밀리 디킨슨은 한국의 파시클이지 이곳이지라는 것들로 아마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판사가 될 것 같아요. 영문학을 전공했다. 학부 때는 희곡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원에서는 내러티브 이론을 전공하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읽으면서 페미니즘 시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덕분에 책만 오래 붙들다 박사는 못되었지만 글의 이해와 생각의 폭은 넓어진 것 같다. 강의와 번역을 오래 했고 지금은 틈틈이 에밀리 디킨슨 시를 번역해 모았다가 시집으로 만들고 있다. 근데 에밀리 디킨슨은 사실은 생전에 발표한 신문이나 뭐 이런데 발표한 게 10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800편들이 어떤 책의 형태, 어떤 완성된, 그러니까 정제된, 이렇게 딱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건 이쪽 앞으로 맨 앞에 보내야 할 시, 뭐 중간 그 다음에 이어질 시는 이거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떤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리된 책은 없는 상태고 각각으로 나눠져 있는 파시클 형태든 아니면 파시클로도 묶이지 않았던 그런 시든 간에 흩어져 있는 시들을 이제 이 박혜란 선생님이 고르고 옮겨서 하나의 주제로 한 권씩 한 권씩 지금 모아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마녀의 마법에는 계보가 없다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약간 더 여성 주체로서의 어떤 자각 이것들이 드러나 있는 이제 시들을 좀 골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권 한 권의 어떤 색깔들, 주제들 뭐 이렇게 읽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약간 번역자이자 편집자이자 이제 제작자의 어떤 시선, 의도 이런 것들을 개입시켜서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는 그렇지만 가장 에밀리 디킨슨답게 손상 없이 최대한 그 시인이 이제 남겨둔 상태 그대로를 이제 보존하려고 애쓰는 그런 방식으로 시집을 제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시읽기 모임에서 이 책을 같이 읽고 나눴었는데 저는 제가 막 좋아하는 시를 좋아한다는 걸까? 요즘 맨날 이렇게 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분명한 걸 좀 좋아하는구나. 명확하거나 또렷한 어떤 상이 남거나 생각이 남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에밀리 디킨슨의 시는 읽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 이건가? 저건가? 긴가 민가 알쏭달쏭 약간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시들이 이렇게도 읽을 수 있네 저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여지가 되게 많은 시인 거예요. 그렇다고 시인이 살아있어가지고 옆에서 근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막 되게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시들이 꽤 계속 발견이 돼서 그럼 저는 이제 되게 답답해 죽는 거죠. 그래서 확인할 길도 없고 시인도 없고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 막 이렇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읽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 문제처럼 답이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답이 없고 이제 내 상상, 너의 상상에 맡기겠다 막 이러니까 그게 아니 나는 이 언니가 하는 말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내가 알아서 그냥 의미 부여하고 듣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거에서 오는 익숙치 않은 낯선 경험들 그런 것들이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명료하지 않아서 약간씩 답답한 그런 느낌이 종종 들었던 시집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시보다는 시를 다 읽고 나서 이 옴기니이자 이 출판사의 대표가 이 책을 엮고 만들어내면서 한 이야기가 훨씬 와닿아서 시를 소개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뒤에 읽는 박혜련 선생님의 글을 제가 그냥 소개하는 걸로 이 시집은 워낙 멋지고 소장 가치가 뿜뿜 강한 책이니까 시는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시집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을 담은 박혜련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저희 시 해설이나 뒤에 붙어있는 글들을 이렇게 열심히 읽진 않는데 이건 꼭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인을 좋아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되게 즐겁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의 매력을 못 느끼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저렇게 매력을 느꼈을까? 그 이야기 막 이렇게 덕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그 모습 자체에서 막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어서 이 글이 훨씬 저는 더 좋더라고요. 제목은 읽고 말하며 이어지는 계보라는 제목이고요. 읽을만 합니까? 100년도 훨씬 전, 그것도 미국 시인인데 요즘도 읽을만 합니까? 주말 아침 파시클 출판사 전시공간인 미니와 에밀리네를 여기 옛다 건너편에 경의선 숲길로 가면 그 인문산책이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니와 에밀리네를 우연히 들른 한 독자께서 물으셨다. 찰스 디킨스와 에밀리 디킨슨이 가족 또는 친척일지 모르겠다는 상상을 하신 이분은 한참을 읽고는 시가 참 독특하다. 번역자냐고 사인을 청하고 구입해 가셨다. 알면 좋지. 그런데 말해주지 않지. 알고 말해주면 최고지. 드문 귀를 찾을 수 있다면 너무 무디지 않은 2019년 어느 가을 아침 150년도 훨씬 전 미국 여성 시인의 시집을 집어들었다는 자체가 디킨슨 시의 읽을만함을 스스로 발견한 셈이니 이 독자님은 이미 자신의 질문에 답을 찾은 셈이다. 사실 글은 언제나 누군가가 이미 써놓은 과거의 사건이며 읽을만함은 말과 글, 듣고 읽는 귀와 눈이 만나는 순간 작동한다. 시의 읽을만함은 시인이라는 발화의 주체가 시를 쓴 순간 아닌 발화 이후 시를 인식하고 사유하는 언어 주체와 시가 조우하는 순간 작동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는 읽는 순간 스쳐가다 잠깐 뒤돌아보듯 우리와 대면한다. 글은 과거가 현재 존재하는 방법이다. 주류의 역사, 전통, 계보 속에 존재한다 해도 계속 마주치며 언급하고 다시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이며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 내가 사라지려는 찰나 나를 알아보는 누군가에 의해 나의 존재는 계속 의미 있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읽을만함 아닌가 싶다. 마녀의 마법에는 계보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숨 쉴 때부터 존재했고 그것이 나갈 때 문상객들이 그것과 마주치는 우리 죽음의 순간. 사실 이 시는 이 노란 책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라는 시집에 담겨있는 시로부터 이 시집의 제목이 나왔어요. 시는 떠났고 시는 남았다. 읽을만함을 알아보는 이들에게서 다시 읽을만함을 쫓는 이들에게로 이어지는 쓰기가 지닌 의미의 휘발성. 날아가 버리는지 사라지는지
떠나는지, 부재 직전 시인의 존재를 포착할 수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 첫 독자 또는 편집자들한테 이제 에밀리 디킨슨과 이원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시를 조금 더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보와 이야기들이 쭉 실려 있어요. 특히 마녀의 마법에는 계보가 없다는 다른 에밀리 디킨슨의 시선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체의 시들을 골라 번역했다. 다만 이 시집에는 다른 시집보다 여성자아가 강하게 드러난 시들이 많다. 화자가 여전히 자연을 즐기고 여전히 신과 죽음에 질문을 던지고 여전히 고독한 존재인데 고독은 우리 모두의 실존 아닌가? 자신과 타인의 죽음을 명상하고 상실의 아픔에 잠겨 있으면서 동시에 천장에 거무줄을 걷어내고 양말을 기우고 빵 반죽에 쓸 밀가루를 채 받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시집이에요. 외국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번역자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번역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 번역자는 그저 읽은 대로 옮길 뿐이다. 나의 독서는 얼마나 원래의 시에 가까울까? 독자에게는 독자의 에밀리 디킨슨이 존재한다. 나에게도 나의 에밀리 디킨슨이 있다. 단지 독자들은 내가 아닌 나의 디킨슨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시집을 읽은 누군가는 누군가의 디킨슨을 이야기할 것이다. 시는 이렇게 계속 보존되고 변화하고 때로는 왜곡되고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며 읽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와닿고 그랬습니다. 번역자의 말, 역자의 말, 마지막 문단 소개해드릴게요. 미국의 몇몇 대학과 공공도서관은 디킨슨의 종이들을 보관하여 온라인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덕분에 나의 작업도 가능했다. 시의 읽을만함은 텍스트에 내리는 매력일 것이다. 나를 끌어들인 디킨슨 시의 매력을 설명할 재주가 내게는 없다. 다만 나의 언어로 그 매력을 다시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다. 이것이 마법일까? 계보가 없어도 그녀의 마법은 다음에 그녀에게 계속 이어지고 우리의 공용어도 살아납니다. 모두의 언어가 아니어도 나의 언어와 그녀의 언어는 당신의 언어와 함께 계속 번창할 것이다. 언어를 창제하지 않아도 공용어가 되어가는 방식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작업을 보는 건 되게 정말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애정하는 파세클에서 최근에 펴낸 에밀리 디킨슨 시선집. 벌써 몇 번째라고 명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림 시집이 각각 한 종씩 있어갖고 마녀의 마법에는 계보가 없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